우리 10월 개강일이야. 10월 개강일인데 자 일단 인문계 학생들은 내가 계속했던 얘기지만 자 또다시 한 번만 강조할게. 자 이번에 모의고사 점수 70점, 80점대 이렇게 나온 학생들 있지. 그래서 70점대 이상, 80점대 이상 이렇게 나온 학생들은 정말 잘한 거야. 정말 잘했어. 그래서 정말로 칭찬할 만하고 그리고 인문계라 하더라도 지금 70, 80 이렇게 나오면은 솔직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단 합격할 가능성은 100%라고 쓰기엔 좀 그렇고 합격 가능성은 99%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냥 무조건 다 붙어.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때 그러니까 상위권 학교가 있고 중위권 학교가 있고 하위권 학교가 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 배치 상담 내가 직접 시작하겠지만 일단은 점수가 70, 80 나오는 학생들하고 나랑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이 부분이야. 점수가 70, 80 나오는 인문계 학생들은 원서를 어디까지만 쓰고 싶어 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낮춰서 여기까지 쓰고 싶어 해. 그래서 일단 상위권 학교는 당연히 다 쓰고 그리고 자기가 좀 뭔가 좀 그래도 안전빵으로 생각을 해서 뭐 구숭세단, 뭐 아주대, 인하대 뭐 이렇게 레벨까지 해서 이렇게 써. 근데 나는 이제 배치 상담을 할 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느냐. 너 인문계다. 너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깝치지 말고 하위권도 원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많이 싸워. 그러니까 말이 싸운다고 하는 거지 그냥 의견을 나누는 것 뿐이야. 물론 내가 소리를 막 치겠지 또. 그래서 일단은 점수가 70, 80 나오는 학생들은 원서 쓸 때 대부분 딱 여기까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배치 상담을 할 때는 결국 나는 여기까지 원서를 쓰게끔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점수가 70, 80 나오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인문계는 약간 이게 복불복이야. 왜냐면 70, 80 이상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 그러니까 평균 50점 기준으로 70, 80점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은 솔직히 영어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거든. 근데 그 잘하는 학생들의 수에 비해서 뽑는 인원이 적어. 상위권 학교에서. 그러니까 실력이 돼서 합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실력이 돼도 재수 나쁘면 솔직히 상위권 학교에 합격을 못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점수가 70, 80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 상위권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도 있어. 그럼 걔네들이 어딜 가야 돼? 중위권 학교에 합격을 해야 돼.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점수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위권 학교에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떨어져. 인문계 편입은.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생각해서 어디까지 하위권까지 원서를 쓰란 얘기야. 그래서 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99%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중에서 원서를 쓰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하위권 학교까지 원서를 다 썼을 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점수가 70, 80 나오는 학생들 원서 쓸 때 고집만 부리지 않고 그리고 과만 메이저로 무조건 지르는 것만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지금 70, 80 나오는 학생들이 올해 다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넌 어디든 붙어.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스틴이 얘기하네. 무조건 붙는다네. 그래. 그럼 마음이 좀 놓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럼 남은 기간 내가 학교 레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남은 기간 좀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겠네. 그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상위권 학교에서 뽑는 인원이 제한되는데 잘하는 학생 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 그러면 누군가는 실력이 있으면 붙겠지만 누군가는 실력이 있어도 합격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학생들의 실력 차이는 크게 안 나. 근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진다. 그러면 실전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 잘하는 학생들은 붙을 거고 실전 시험장에서 실수 한두 문제가 나오면은 합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계속하는 얘기지만 실수는 어디서 나온다고? 기본. 그래서 특히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 그래서 어휘에서는 맞을 문제 다 맞아야 된다. 그리고 문법에서도 특히 이번 모의고사 때문에 많이 느꼈을 거야. 맞을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돼. 그리고 독해 논리에서도 틀릴 만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출제자가 너 이거 틀려라고 내는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런 걸 바라지 않는데 해설지를 보면 너희들이 많이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아, 이 문제는 내가 충분히 맞을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다 챙겨 가야 돼.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실수를 하나씩 계속 좁혀놔. 실수를 안 하는 거로 계속 공부를 해서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하면 학교 레벨이 최대한 많이 올라갈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인문계 70점, 80점 나온 학생들은 먼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안타깝지만 근데 여기에 지금 솔직히 점수대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이 또 어느 점수에 많이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냐면 지금 50점대에서 60점대 이렇게 이상 나오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래도 평균 위쪽에 위치하는 학생들. 그래서 요 학생들은 일단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지금 50점, 60점 정도면은 솔직히 지금 인문계 편입에서는 나도 해가 가면 갈수록 이 확률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데 편입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합격할 가능성을 한 요 정도로 보면 돼. 낮게는 한 20%, 높게 보면 20, 30%. 그러니까 요 정도의 합격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합격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불합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연계 편입하고 좀 달라. 점수가 안 나오면 인문계 편입은 솔직히 합격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이번에 내가 알기로는 저 성적 오늘 일찍 붙었더라고. 그래서 일찍 붙어 있는 거 봤는데 이번 모의고사 평균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53점. 시험 이번에 되게 잘 냈어. 딱 성적 그렇고 그리고 수학도 평균 괜찮던데 수학도 뭐 영어보다는 좀 쉽진 하지만 한 60점 이 정도 나왔더라고. 그래서 일단 지금 점수가 그래도 평균 아래쪽에 그러니까 평균 위쪽에 나오는 학생들 있지. 근데 자기가 70, 80점대 안에는 못 들어가.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내가 한 달 아니면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일주 아니면은 1일 요렇게 기준 남아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점이야. 50점이면 내가 남은 기간 오늘 10월 개강이라고 기준했을 때 이제 본격적인 학교들의 시험은 시작은 1월이라고 그냥 할게. 그럼 석 달 남았다고 치자. 자, 석 달이 남았으면 이제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 내가 매달 한 달에 5점씩 올려야지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 근데 생각을 해봐. 한 달에 5점 올리는 건 생각보다 이 점수대에서 5점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렇잖아. 그럼 한 달에 5점씩이면 석 달이면 합치면 총 몇 점이야? 이거 15점이야.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55점인 학생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그럼 결국 어떻게 나와? 점수가 70점대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있어. 그러면 이거 계획을 완전히 낮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하루에 점수를 뭐 예를 이런 것도 괜찮아. 0.2점씩 올리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럼 내가 주말을 뺄게. 주말을 빼고 주 5일이라고 해볼게. 주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0.2점씩 올리면은 일주일에 몇 점이 오르게 돼? 인문계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지? 일주일에 몇 점 올라? 1점 오르잖아.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하루에 0.2점씩 주말 빼고 주 5일을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일주일이면 1점이 오르잖아. 그럼 한 달이면 몇 점이야? 또 곱하기 4니까는 이게 4점이잖아. 그럼 한 달에 4점씩이면은 석 달 동안 공부하면 총 몇 점이 오를 수 있어? 12점이 오를 수 있잖아.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60점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했을 때 그리고 한 달에 12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12점 오른다고 하면 결국 70점, 80점대로 점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이게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 내가 지금 50, 60 솔직히 말해서 지금 빛보다는 어둠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나도 네가 어떤 마인드인 줄 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계획을 잡아야 돼. 계획을, 목표를.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0.2점씩만 올리자. 솔직히 0.2점씩은 올릴 수 있잖아.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일주일이면 결국 몇 점? 일주일에 1점. 내가 일주일에 1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일주일에 1점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한 달이면 이거 4점이야. 남은 기간 했을 때 결국 12점이 오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우리가 점수가 너무 쫄리잖아. 쫄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네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어떻게 내가 70점, 80점대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근데 이 점수대에서 노력을 하는 학생들 대부분 저 점수대로 많이 들어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때 너희들이 스스로 지치거든. 근데 막판에 이 점수대에서 노력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학생들은 결국 여기서 끝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부터는 진짜 순수하게 성실성 테스트야. 성실성 되는 학생들은 앞으로 가는 거고 성실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고. 무슨 말 알겠어?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 정말 안타깝지만 자기가 지금 인문계인데 선생님 저는 평균 점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태로 그냥 쭉 가면 합격 가능성이 솔직히 아예 없어. 솔직히 100% 올킬이야. 100% 올킬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네가 9월 전국 실전 모의고사를 봤잖아. 그러면 내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 채점을 꼭 2번씩 하라고. 그럼 네가 이번에 문제 분석을 진짜 잘해야 돼. 문제 분석을 잘해서 내가 해설지를 보니까 아 이건 진짜 맞을 수 있었다. 아 이건 진짜 실수로 틀렸다. 아 이건 진짜 맞을 수 있다. 그 문제를 네가 얼마나 놓쳤는지 네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봐. 그러면 생각보다 너가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을 틀리는 게 되게 많어. 근데 그 맞힐 문제만 맞아도 솔직히 점수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대부분 평균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편입 공부할 때 한 번만 심하게 얘기할게. 삽질 개 많이 해. 그러니까 너한테 필요한 거는 이쪽에서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공부를 안 하고 이 옆쪽에 있는 것들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투자 대비해서 점수가 아예 안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채점만 2번 해봐도 알 수가 있어.
내가 생각보다 이런 문제 맞힐 수 있었는데 내가 이런 문제 틀려서 평균도 안 나오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들만 딱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점수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또 생각보다 이 정도 점수대 안에 빨리 들어가면은 나도 어찌 보면 저 점수대로 점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점수 평균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특히 이번 모의고사 해설지 보고 채점 2번 딱 해서 너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는지, 그리고 해설지를 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그게 네가 남은 기간에 할 게 아니라고. 너가 분명히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 근데 그런 데서 많이 점수를 너무 많이 놓치는 거야. 근데 그 점수대만 가져가도 50점이 뭐야? 60점대도 그냥 나오겠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네가 좀 아직까지 헤매는데, 근데 하반기 이제 시험에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헤매면 안 돼. 물론 이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존의 공부를 너무 안 해봐서 진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상반기 때까지는 그 핑계가 통하는데 지금 7월 넘어갔고 이제 10월인데 그 핑계 대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되고. 그리고 오늘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자연계는 좀 이따 곧장 얘기할게 붙여서. 자, 상반기부터 정말 성실하게 노력해서 바닥부터 노력해서 이 점수대를 만든 학생들이 꽤 있어. 그래서 내 제자들 중에서 점수 바닥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점수가 나온 학생도 있고 진짜 열심히 잘한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를 해도 제가 열심히 하는 게 느껴지고 남들도 저한테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도 불구하고 점수대가 여기에 있지 않고 아직까지 점수대가 여기 있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거든. 그럼 내가 실제 사례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내가 지금 올해로서 강사 생활 17년 차야. 2008년 내 이름 걸고 특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강사 완전 초창기 때는 어떤 마인드가 되게 강했냐면 공부는 머리야, 공부는 유전이야, 공부는 DNA야.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어. 원래 타고난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고 공부머리 없는 애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안 돼. 그 마인드가 내 마음을 지배했어. 내 머리를 거의 한 99%. 근데 내가 강사하고서 초창기 때 내 생각을 깨줬던 사례가 하나가 있어.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4월 달인가 중간에 여학생이 한 명이 신규생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학생이라고 할게. A라고 하자. 그래서 4월 달에,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그때도 이제 1, 2월 달에 편입 많이 준비 시작했고 3월 달에 많이 시작하니까. 근데 4월 달에 애가 왔는데 얘는 공부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야. 그게 너무나도 느껴져. 진짜 거짓말 안 하고 A, B, C, D 정도는 읽을 수 있어. 애플? 사과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정도도 곧장 나오지 않고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을 했는, 그러니까 완전 바닥. 근데 이 A라는 학생이 참 대단한 점이 뭐냐면 그때 200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2009년 아니면 2010년이거든. 너무 옛날이지. 근데 그때 내가 그때 학원 소속된 학원이 이름이 뭐였냐면 그때는 에듀일이었어. 에듀일이 아니구나. 지금 에듀일이지. 참 나 미래로 갔네. 하여튼 그때가 이름도 이제 생각나. 위드유. 다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그때 위드유라는 편입이었는데 그때 내가 동대문에 처음에 있을 때였던 거 기억해. 동대문에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박철희 교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박철희 선생님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이제 강남으로 진출했거든. 하여튼 그때 철희 선생님 좀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위드유에 동대문에 있을 때야. 동대문 동묘역에 있어. 동묘역 동대문 옆에 거기 비둘기 엄청 많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위드유 그 동묘역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 그때 학생이 동묘에 거의 그때 학생이 한 1000명 있었나? 지금하고 스케일이 다르다. 마이크 한 번만 끌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학생이 1000명이 있었는데 요 A라는 학생이 있잖아. A라는 학생이 내가 단언컨대 얘기하건데 이 학생이 1000명 중에 가장 열심히 했어.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쟤 공부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조만간? 쟤 공부하다가 잘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누가 봐도 와, 쟤 사람이야?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야. 그리고 그 걱정이 현실로 됐던 게 뭐냐면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내가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앞에 앉았던 학생이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이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 쓰러진 거야. 나 순간 당황했어. 그때는 또 이제 경력이 그렇게 많이 오래 됐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순간 영화 같은 데 보면 학생이 쓰러진 선생님이 딱 얹고서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내가 허리 디스크가 또 4번 5번 또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남학생들 좀 등치 야 엎어 해가지고 하여튼 막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교무실로 옮겼었고 교무실 좀 쉬다가 회복해가지고 하여튼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 걔가 얘야.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 야 공부를 얼마나만 열심히 하면 수업 시간에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했겠냐. 네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기준이 달라.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얘 완전 바닥이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막 20, 뭐 30, 운 좋게 50점 한번 찍었다가 다음 달에 다시 30. 얘가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2월 달 마지막 배치고사 점수가 40 몇 점이었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이 학생을 보고서 내가 더욱더 난 마음을 먹었어. 노력해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공부는 타고나는 거다. 무조건 유전이다. DNA다. 왜냐면 나는 봤어. 직접.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걸. 근데 이 여학생이 참 예의도 있어. 왜냐면 이제 12월 그때는 지금은 12월 중순부터 많이 시험 보는데 그때는 12월 말에 시험 많이 시작했거든. 그래서 12월 말에 이제 배치고사 보고서 못 했는데 시험을 보고서 나한테는 항상 문자가 와. 선생님 오늘 뭐 시험 잘 보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피드백이 와. 그리고 시험이 오늘 뭐 좀 쉬웠습니다. 뭐 어렵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얘가 12월 말부터 편입시험을 시작했는데 그때 마지막 배치고사가 12월 중순이었거든.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40 몇 점 나왔었고. 근데 12월 말에 이제 시험을 보고서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런 문자야. 오늘 시험을 꽤 잘 봤대. 근데 나는 이 학생이 어떤 점수를 찍었는지를 알잖아. 그럼 나도 선생이 전에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가 뭐 잘 봐봤자 잘 봐도 난 네 점수의 폭을 알라 보니까 노력을 해도 참 안타깝지만 이게 안 되는 학생이다. 그 생각을 하잖아. 물론 문자로 답은 하지.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남은 시험에 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문자하긴 하지만 난 이 학생한테 솔직히 기대감이 없었어. 안타깝지만. 그리고 1월 달에도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볼 때마다 문자가 계속 와. 그래서 오늘 시험도 잘 본 것 같아요. 오늘 시험도 잘 본 것 같아요. 근데 난 속으로 네가 잘 봐봤자 사람이다 보니까 선생이 전에. 근데 대박이 뭐냐면 이 학생이 내 기억으로 아직도 기억나는데 8관왕했어.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과가 그때 무슨 국제학과인가 국제학부인가 학교도 되게 좋았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얘는 점수가 이게 언제 터진 거냐면 12월 중순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30, 40, 50, 30 이렇게 찍었는데 마지막 12월 중순 배치고사도 40 몇 점이었어. 근데 12월 말부터 나한테 그 시험 보고서 문자 왔던 게 그게 진짜 잘 봤던 거야. 근데 나는 여태껏 걔 점수를 알다 보니까 나는 의심을 했던 거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얘는 점수 포텐셜이라고 하지. 그 점수 포텐이 언제 터진 거야? 12월 말에 터졌던 거야. 그래서 그때 얘가 8관왕하고 과도 학교도 그때 되게 좋았었는데 하여튼 무슨 국제학부 거기 들어간 걸 내가 보고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때 마음이 좀 바뀌었어.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내가 생기초 때 그 얘기 항상 하잖아. 공부머리 중요해. 다른 입시면 솔직히 공부머리가 더 클 것 같은데 근데 편입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노력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노력 51%, 공부머리 49%가 적용이 돼. 이렇게 얘기한 시기가 이 학생이 합격한 걸 보고서 내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 전에는 나도 그냥 막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 수업 딱 들어가서 처음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공부머리가 99%야.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었거든. 그때는 지금보다 쓴소리 더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이 학생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정말로 노력해서 점수 바닥부터 노력해서 이렇게 찍은 학생들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정말로 너가 봐도 네 스스로 판단해도 나 진짜 열심히 해.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좀 아쉬운 학생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믿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 달에 좀 못 봤다 하더라도 그래 다음 달에 점수 잘 나오겠지?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하더라도 그래 내가 실전 시험장에서 왜냐면 편입 시험의 특징이 수능처럼 시험 한번 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12월 중순부터 거의 2달 동안 너희들이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야. 1달 반 거의 6주 7주 시험 본잖아. 그러니까 내가 실전 시험장에서 또 기간도 시험 기간도 기니까 내 스포트는 나중에라도 꼭 터질 거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 점수 때 노력을 정말 함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생각보다 지금 안 나오는 학생들은 그 믿음 갖고 열심히 해. 그러면 나중에라도 점수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각 점수대별로 해서 특히 이번에 모의고사 반드시 해설지 보고 똑바로 리뷰 확실하게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분석 확실히 해서
아, 이 문제는 절대 맞을 수 없었다.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맞을 수 있었네. 그럼 내가 남은 기간 이쪽에다 방향을 설정해서 이런 문제는 점수 챙겨가야겠구나.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알겠지? 자, 그리고 자연계 좀 빠르게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자, 인문계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자연계는 이번에도 내가 문자 받은 내용 중에 그러니까 너들 성적을 나한테 보고하니까 이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 수학 점수가 잘 나와. 막 70, 뭐 80, 또 이번에 90점대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정말 좋은데 문제는 뭐냐? 수학 점수가 이렇게 높게 찍는데 이제 그 밑에 영어를 꽝상 치거든. 근데 영어 점수가 안타깝지만 70, 80, 90점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영어 점수가 50점대에서 60점대 갖고 있는 학생들 되게 많아. 이런 문자가 나한테 정말 많이 와. 그러니까 물론 누구는 영수 밸런스가 되게 좋은 애들도 있어. 그래서 내가 가끔씩 이렇게 문자 답해줄 때 그런 거 보내는 학생도 있을 거야. 영수 밸런스가 좋아서 생각보다 결과 좋은 거 나올 테 좋은 결과 나올 테니까 좀 더 해봐라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점수가 뭐야? 수학 점수가 높고 영어 점수가 대부분 이렇게 낮아. 물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자연계 학생으로 기준으로 얘기할 때 얘는 절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야. 자연계 영어 50점대 60점대면 에이스야. 솔직히 말해서 수학 점수가 지금 위쪽에서 이렇게 딱딱 찍히다 보니까 이 학생 솔직하게 말할게. 상위권 학교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정도 점수대가 나오는 학생들은 합격을 못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계속 조건 하나만 깔게. 원서 쓸 때 상위권, 중위권 학교를 다 쓴다고 그걸 가정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알겠지? 원서 쓸 때 자기 고집이 들어가면 합격의 확률은 절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학생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 욕 개 많이 먹거든. 근데 난 내 스탠스 안 바꿀 거야. 수학 잘하는 학생들 중에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 점수는 어느 정도 한다. 수학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다. 근데 그 학생들 막판 마지막 돼서 수학 점수 거의 다 많이 오르거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은 위쪽에서 잘하는 학생들이 변별력이 크게 없어. 왜? 잘하면 다 잘하니까. 근데 어디에서는 변별력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영어 점수는 확실하게 갈려. 자, 잘 들어. 수학 점수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영어 몇 점 나온 애들 있어? 70, 80 나온 애들이 있지. 그럼 얘네가 어디 가는 거야? 상위권 학교 중에 메이저를 얘네들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상위권 학교에 가능성이 있다고 난 분명히 얘기를 했다. 근데 영어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면 솔직히 메이저 못 써. 과를 낮춰야 돼. 그리고 상위권 학교 못 가면 중상위권, 중위권 학교까지도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 얘기의 논리는 이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조건 하에 수학을 잘하면서도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어로 상위권 학교에 갈린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 물론 조건을 까는 거지. 수학을 잘한다는 조건 하에. 무슨 말 알겠어? 근데 이제 학원에서 막 쇼츠 영상 올릴 때 또 앞뒤 얘기 다 잘러. 무조건 자연계는 상위권은 이 얘기만 나오니까 나는 욕만 계속 쳐먹는 거고. 근데 눈 하나 깜빡 안 해. 조건을 깔지. 수학을 잘한다는 조건 하에. 결국 영어 점수로 갈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탁이 뭐냐면 수학 점수 이렇게 나오고 영어 점수 이렇게 나오는 학생도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너는 마지막까지 목표를 여기로 잡고 가야 돼. 그리고 계속 신경 써야 돼. 알겠지? 영어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일주일에 1점씩만 올리면 안 될까? 너 정도 역량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0.2점씩만 올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리고 자, 나한테 문자 많이 오는 학생 중에 대부분 또 어떤 학생들이 많으면 수학 점수가 50점, 60점대 요 정도. 그러니까 70, 80, 90이 안 나와. 근데 대부분의 이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 다행인 거는 이렇게 연락 오는 학생들이 있어. 영어 점수 40점, 50점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 자, 잘 들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너 거의 합격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합격하고 원서만 중위권, 하위권 뭐 다 가리지 말고 그냥 다 써. 그리고 과에 대한 욕심만 좀 버리고 하면은 뭐 합격을 못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인문계 편입이 많이 달라. 그러니까 자연계 편입이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점수 이렇게 나왔을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합격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그래도 이왕 하는 거면 합격을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 가는 게 좀 더 좋잖아.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조금씩 노력해서 영어 5점, 10점씩 더 올리려고 노력하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어 5점, 10점 올리려고 노력하고 수학도 여기서 5점, 10점 더 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해. 그래서 그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 내가 합격을 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좀 더 가고 싶은 학과를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 마인드로 끝까지 버텨야 돼.
알겠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도 결과가 되게 좋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문자가 오면 너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대부분 수학 점수 50, 60점대 갖고 있는 학생들의 영어 점수는 현실은 거의 다 그래. 20, 30, 뭐 30, 40 이게 문제야. 점수가 이렇게 찍혀. 그러니까 수학은 그래도 평균 언저리 하는데 영어가 어떻게? 바닥에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부탁이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막판에 이걸 포기를 해버려. 어쩔 수 없어.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수학을 주되게 하긴 하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 점수 그래도 일주일에 4점씩만 올려. 4점씩만. 하루에 0.2점씩만. 이번에 해설지 보고 채점 딱 2번 하면 네 약점 드러나. 그럼 해설지를 딱 보면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 근데 그 채울 것만 채워도 네 영어 점수 솔직히 앞에 5짜리도 충분히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예 손을 놓거나 이게 마지막까지 하거나 그 차이가 되게 크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지? 영어는 언어야. 손을 놔버리면 감각을 잃어버려. 안 그래도 그 감각 요거라도 자꾸 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걸 시키는 게 아니잖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갖고 가고.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점수대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수학 점수가 23, 10, 40. 요새 편입 트렌드가 바뀐 게 뭐냐면 자연계 재수생들 생각보다 많이 있다. 이제는 자연계도 점수가 너무 안 나오면 합격을 못하던 시절이 와버렸어. 합격을 못하는 시절이. 그래서 아무리 자연계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더 붙을 확률도 있긴 하겠지만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 근데 반대로 또 물론 이거지. 점수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연계는 합격의 확률이 그래도 40%는 돼. 그러니까 다른 입시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다 떨어질 확률이 더 크긴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까지 수학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도 평균 점수만 찍어보자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수학 평균 몇 점 딱 찍혀 있는 거 보면 내가 저걸 목표로 한번 해봐야지. 네가 단순 계산 실수만 안 하는 것만 해도 평균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네가 노력해서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 어려운 문제는 못 푸는 거 너도 알잖아. 근데 그 실수로 틀린 문제들 수학에서 꽤 많이 있잖아. 그거 좀 열심히 노력해봐. 근데 그거는 강사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문제 많이 풀어야지 정복을 할 수가 있어. 눈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스스로 자기가 풀어봐야 된다고. 그리고 수학 주되게 하면서 영어 포기하지 말고 영어 점수도 거의 바닥 쪽에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그냥 단어라도 매일매일 외우고 그래도 영어 그래도 수업에만 최대한 집중 한번 해보고 수업 시간에 가장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커. 그리고 최소한으로 해서 할 것만 그냥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수학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운 좋게 수학 한 50, 영어 50 딱 찍어버려. 그럼 합격이 뭐야? 중위권 이상도 가는데 재수 좋으면.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그 운을 네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서 자연계는 요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책에서 이번 9월 모의고사 정말 중요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형강이든 인강이든 아직 점수 보고 안 한 학생들은 최대한 빠르게 점수 보고 해야 된다. 알겠지? 전국 실전 모의고사 9월 달 거 최대한 빠르게 시험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갑니다.